이단자라고 해놓고 본인이 이제 외시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일교 그 용어도 없애버렸대요. 그리고 아들 3명을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이번에 이제 5월 3일 오면은 문영진 목사가 우리 호국 평화통일학교 이사장 됐고 이렇게 탑도 몇 개 세웠어요. 저기 대둔산 거기 그때 1,000만 원 냈고 신령 1,000만 원 냈고 그리고 또 뭐 미군 탑 세우는 태풍전망대 통일교 3,000만 원 회장 냈고 자비로 그래서 이따 오면은 5군데를 또 추도식을 하겠다. 그리고 5군데를 예배를 보고 또 자기가 이제 2년 동안 승려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문선명 총재께서 충청도 갑사와 부여서 3년 동안 승려 생활을 했거든. 거기 가서 기도 좀 오고 조계종 종정이신 성타 스님을 좀 친경하고 불보종찰 또 해인사 법보종찰 승보종찰 송강사 그리고 태고종하고 천태종 그리고 여기 들려서 같이 좀 행사를 참석하고 싶다 해서 한 달 정도 있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가면 같이 한번 오시고 거기 가면 뭐 맛있는 거 많이 준다니까 배고픈 분들 가면 제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5월 10일 날 그 이삼 총재님 초청장 왔대요? 예, 예. 예, 우리도 좀 몇 개 이제 온다고 했는데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리고 청와대 가실 분들은 이따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그 국가용자증을 좀 다 주세요. 그럼 제가 복사해서 합동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단체로 가서 장모님 중심으로 이장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5월 10일부터 대통령께서 이제 직무가 오면은 또 어제 경호원들 만나 보니까 이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데모 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회단체가 엄청 데모를 많이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뭐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분들의 참 육탄용사 단체니까 또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원만하게 중간에서 역할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5월 행사로는 국가 시병사 행사가 말씀드렸고 또 HID 또 행사가 있고 하여튼 5월에 6군데 행사인데 태국 행사는 매년 우리들은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뒤에가 태국 부처님 오신 날 했는데 태국 사람들이 7월 1일까지는 또 코로나 때문에 통제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이제 6.25 때는 이 금년에 좀 행사를 크게 한다니까 6.25 참전용사들 다 모시고 또 월남 총장을 모시고 대통령이 직접 아마 주관하는 행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예회복 어떻게 그렇게 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총재이신 이지삼 장군님은 사모님이 미국에 29일날 가시니까 그 다음 주부터 참석해서 같이 이제 전국 투어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장군님이 대표로 우리 의보 대령님께 헌화 상 하나 올리시죠. 장군님 그리고 총재하고 손항은 그 준비해 주세요. 손 한 잔하고 상 하나 올려서 장군님이 손 한 잔 올리시고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육군 대령 웨버 대령은 1950년도 6.25가 발발하자 제일 먼저 한국에 대의로 오셔서 51년도 1월 초 원주 3.24고지 전투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으셨습니다. 웨버 대령께서는 이제 전쟁 후에 평생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을 미국에 창설하셨고 한미 친선회를 만드셔서 한미 혈맹의 우위를 평생 97세 될 때까지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은 아직도 한국은 평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못하신 일을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잘 평화적인 통일을 만들고 자유민주 국가를 잘 유지하는 게 고인이 된 워버 대령님에 대한 우리가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영연방 4개국이 오셔서 부산에 행사를 하셨는데 그분들은 2,400여 명이 한국에서 싸우다 죽으면은 이게 죽은 곳이 내 고향이다 해가지고 부산 유엔공원에 납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유엔공원에 가시는 분들은 꼭 거기를 참석하셔서 헌화 포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영만리 타국당에서 대한민국이 어디인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려에 와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을 바치고 평생을 또 대한민국을 찾는 그 분들이 있는데
정작 우리 국내 사람들은 그런 고마움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항상 우리가 참전 16개국, 그 의리지원국 6개국, 또 전후북구 7개국, 총 67개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항상 우리는 지구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 세계 67개국이 대한민국 꼬리안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우리는 하여튼 자손 만대까지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간단하게 그 기념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 다 포함되는 그러면은 지난 4월 16일 날 우리 도술산 전투에서 매년 행사를 크게 했는데 작년으로 금년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단에서 사단장이 감사장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장님이 그 전달식을 하는 걸로 여기 단체 대표 오셨나? 자네가 무슨 그래. 그 유족 대표로 그 사단에서 자네 앞으로 나와요.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책을 하나 주시면 됩니다. 책으로 그냥 타월 줍니다. 내가 읽어드릴게. 제 8호 감사장 김용관 귀환은 평소 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셨으며 특히 도수산 6탄 13용사 초도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며 호국의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심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사단 전 장병의 뜻을 모아 감사의 장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16일 제1보병사단장 소장 이상열 우리 이사장님께서 대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장군님 우리 총재님 책도 우리 고향분이니까 공교롭게 또 은산분이 또 이렇게 이번에 같이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명장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이명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님께서 고향에 또 유족회 있으니까 이명장을 이렇게 하나 좀 준하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고요. 임명장 제21호 김용관 귀화를 군의 정관에 의거 6탄 용사 호국전쟁 선양에 유엔 한국전 참전국 친선협회 국가보건조사단법인 대한항일 순국열사의 운영이사로 임명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총재 이진삼 대장, 이사장 김정남 중장, 이 장을 2022-21로 임명부에 기입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 다행히 또 장군님의 고향이 또 거기시니까 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 말고 이렇게 한번 좀 찍자. 오케이 됐어요. 잘 앉으시고 또 전에 또 이정명 씨 나오셔 유족 좀 하고 오셨으니까 이정명 유족에는 내년에 또 행사 때 또 드리는 걸로. 자 같은 그 부여분입니다. 임명장 이종명 내용 같습니다. 이사장 이름이 이종암입니다. 예. 자, 그거 여러분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책 하나 우리 이삼 총재님 책 하나 드리시죠. 그 타월 만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이렇게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같이 찍는 거 우리 저기 같이 대전도 오신 같이 와요. 네 분 뭐 장군이 가운데 쓰시고 자, 이거 독도로 버리면 안 돼요.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그렇지. 장군님이 가운데 쓰시면 됩니다. 야, 마스크 한번 벗고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얼굴을 또 알아야 되니까. 우리 그 백제 분들 이게 미남입니다. 우리 순천 분들 우리 백제 땅이니까 좀 박수 많이 치세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리고 우리 유족 대표로 우리 김용관 이사가 감사 인사만 한번 드려 어른들한테. 가서 보고 딱 서서 인사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우리 부여 은산 분들이 12명의 그 특공대에 자원하셔서 이게 고향이 이제 은산이라고 17명이 그 5사단 27년대로 갔던 모양이에요. 1950년 10월 말입니다. 그 나머지 21명은 2사단 31년대로 갔대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분들이 31년대로 갔으면 안 돌아가시는데 왜 5사단 27년대로 가셔서 12명 한꺼번에 가셨는지. 그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돌산 점령해서 지금 우리가 군사 분계선이 또 북쪽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유족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이 좀 격려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223장 이렇게 보고는 드렸지만 이 유족들이 대전에서 무슨 이벤트 같은 걸 많이 하신대요 사업을. 그러니까 무슨 뭐 군 임원 공연이라든가 또 무슨 풍물 이런 거 문화재 그런 걸 때 우리가 많이 소개해서 또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족들이 직계 자손이 별로 없어요. 다 그 당시 총각이니까. 그래서 유족회장하던 이종길 씨가 그 동생이 있었는데 그 6.25 우리 부여 지부장인데 지난 2월 27일 날 돌아가셨어요. 이거 코로나 3차 맞으시고 그런 후에 이게 코로나가 이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나는 참 이상한 부분도 있다 싶어서 멀쩡하신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우리도 부여의 유족들 다시 한번 힘차게 살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임명장 드렸고 5월 4주 이사회를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그 안건은 보훈처에서 구두로 연락 왔던 그 국가보훈수단들 대한항일 순국열사회를 장군님 명칭을 좀 바꾸는 걸로 항일자를 빼고 이사회에 통과해서 소리를 올리랍니다. 그러면 이제 명칭을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기영 부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호국 항일 대신 호국으로 넣는 게 어떨까나 싶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인 다음 주 2, 3장군 참석하시면은 이제 다 사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우리 그 정기영 부회장님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 그 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가유공자 사단법인 국가보훈처니까 모든 정부 예산은 그 보훈처에서 받는 것만 지원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현재 법안스님이 좀 오랜 기간 동안 운영해 오는데 저희가 옆에서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 어르신들이 이렇게 건강하시게 계신 것은 이런 좋은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든 일이 잘 풀리시고 건강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긴급사항 보고된 것은 국방부에서 초청장이 왔는데 장님도 보여드리겠는데 29일 날 오후 3시 반에 우리나라 이제 국립현충원이 그 서울 국립묘지는 국방부 소관입니다. 그 대전은 보훈처 소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 공을 많이 세운 분들이 지금 뭐 호국을 많이 가시는데 고향이 이북인 분들과 강원도 분들이 소외된다 해서 지금 대광리에 제3회 국립현충원을 좀 작업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춘천에도 지금 이번에 제4회 국립묘지가 생깁니다. 현충원이. 그래서 임시 지금 너무나 인원이 지금 대전도 낙골당이 꽉 찼어요 벌써. 그래서 서울은 더 찾고 들어갔대요. 아마 장군님도 장군묘역 대전에 이제 없으십니다. 장군님, 그 장군님 없으세요 대전에 장군묘역이. 그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일성이가 자기 대신 자기 자리로 오라고 그래서. 그래요? 박수 안 드립니다. 나는 걱정되면은 장군 묘역을 제3묘역인 대광리로 모시려고. 그런데 이제
이삼 장군도 국립 안 가신다니까. 하여튼 마누라 2명 있는 분들은 안 됩니다. 예? 근데 장군님은 한 분 계시니까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전 서울 현충원에 우리 육탄 시병사 묘역이 있는데 박태준 장군 갔던데 지금 2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미리 돌아가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 더 오래 사십시오. 예? 그래서 그 JP한테 가라 그랬더니 자기는 안 간다고 해서 박태준 장군 우리 김만솔 용사 옆에 갔고 또 우리 묘역인데 JP가 만들어준 시병사 묘역인데 엉뚱한 사람들 다 찼어요 지금. 2자리 남았으니까 장군님 여기랑 친구신 삼사단장 구태두 장군 묘역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일찍 돌아가니까 양 많은 곳에 계시는데 대전 계시는데 장군님은 뭐 앞으로 15년은 더 사실 분이니까 15년 후에 나라가 또 통일되면 이복서 하는 걸로 아, 왜 하고 그렇게 줄입니까? 15년 사시면 됩니다. 25년 사시려고 그러는데 95세. 25년 사신다. 그럼 너무 욕심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백설 장군이 자기 나이만 살아가게 되는데 하여튼 장군님 20년 더 살아라. 박수 한번 쳐요.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오늘 개인적인 좋은 일을 맞이해서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좀 여러분께 알리려고 예. 섰습니다. 이번 그 우리 보관 스님께서 이 유해인분들 와서 행사하는 소식 일정을 잡아주셨는데 그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몰래 도망쳐서 제가 가택연금을 받아가지고 국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대상이었었어요. 근데 그 해제되는 날 1시에 해제가 되는데 몰래 도망을 쳐가지고 그 전날 영국 행사에 갔다가 모든 그 일정을 정보를 듣고 내가 그래도 고생한 그 호주군 그 행사에 갔는데 그 여러 부서에서 인터뷰를 하더니 이런 메달 수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박수. 네. 아이고. 근데 이게 뭐냐면 Joint Operation Command 이게 상당한 지위예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 커맨딩하는 거기에 합세할 수 있는 형은 권한이에요 이게. 그런 그 오스트라리아 호주 대표 호주로. 이게 모든 문서에 이 인장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또 앞에는 여기 아주 이노베이트 스케일 피플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긴민하고 그리고 혁신적이고 그리고 기능적인 백성이라는 칭호로다가 메달을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유엔에서 참석하는 어디든지 이거를 정장이나 사복이나 붙이고 그래. 간섭할 수 있는 그런 패치입니다. 이게 끈끈이 쫙 붙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처음 행사에서 여기는 무슨 시시한 장교나 뭐 군인들이 참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 대사관 중직들만 모이는 영관 장교급 무관들 그 한가운데 자리를 펴놓고 저를 끌어다가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걔는 우스갯소리로 기왕이면 마스크를 한번 벗고 찍자. 오케이. 그래서 박수를 주더라고요. 우리도 박수 하면 돼. 예. 그래서 이 정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기념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후에 여기 이제 군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후계예요. 대사관 이제 그것들. 근데 제가 사실 작년에 여기 전쟁 기념관에 들렀다가 호주군 그 행사에서 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호주군하고 싸웠다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딴 얘기는 안 듣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영어를 배웠냐고 칭찬하면서 예. 대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여기 있어. 이건 작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년 행사에는 사실 그 전쟁 경험한 그거와 그 내가 은혜를 입은 특무상사의 그 내역을 내년에 꼭 제가 좀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원음으로다가 이렇게 연설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안에 자랑하는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정명선 유공자님이 그 호주군 호주군 카투샤 이렇게 이제 복무를 하셨는데 아직도 국가 유공자를 못 되신 43명 분의 한 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학도병이라고 해서 25,012명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모르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지금 학도병처럼 참전하고도 그 국가유공자 혜택을 못 받는 분이 43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윤환 용사님 학도병으로 해서 32년대 갔기 때문에 됐고 저분은 아들들이 20년 전에 나하고 같이 영화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홍보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셨는데 왜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느냐 해가지고 30분짜리 단막 영화를 만들었어요. 실령의 학도병으로. 그러니까 김영삼 여기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가 50년 9월 29일 날 실령에서 포로가 됩니다. 그때 이제 김윤환 용사님은 실령에 참전을 해요. 7개월 동안을. 그래서 저거 이제 영화를 만들어서 했더니 나중에 국가에서 인정이 돼서 내가 7급 상위 용사를 해드렸어요. 오늘 고맙다고 딱 하시는데 또 우리 정명선 용사님 그 영어를 잘 배워서 평생 뭐 즐겁게 사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잘 살았으니 박수 한번 쳐줘봐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국가유공자 소중한 걸 몰랐지. 나는 없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주름이 세게 생기니까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43명 우리가 다음 정부에서 그 국가유공자 올릴 테니까 우리도 이지삼 장군 장군님들 다 사인해서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병 동지 회장이 있거든. 그래서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 법안 스님이 누차 말씀을 주시고 저에 대해서 좋은 정보도 주시고 참 많은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그 내라고 해서 그 서류를 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오로지 나 하나만 고항산 전투를 한다 했기 때문에 증인이 없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또 인정이 안 되니까. 보고를 드렸지만 나중에 원어처에서 90일 이내에 재신청으로는 허가를 받아서 그렇지. 이게 안 하려고 했더니 해야지. 우리 손녀딸이 앞자까지 싸우겠다고 지금 서류를 뒤밀었거든요. 근데 열어놔 됐어요. 근데 어제도 우리 딸이 다시 연락이 왔는데 뭐 79 헌병대가 무슨 저 전쟁 후에 생긴 부대라고 그랬냐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어느 연놈이 그걸 그렇게 잘하냐. 전쟁 때 헌병 없는 전쟁이 있냐 말이야. 어? 알지도 못하는 소리. 내가 요거 안 되면 아주 내가 원어처에 가서 아주 개지랄 떨으려고 그래요. 우리 저 유족회 할게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지금 진행 중인데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요 정부가 지나가면은 어떻게 하려고 서류를 그때까지 미룰 모양 같아요. 근데 이제 이만큼씩 서류가 잘 되리라 믿고 잘 되리게 이제 뭐 영어 잘해서 돈도 많이 버셨고 아들들 잘 나서 근데 이제 장로 하시다가 이제 장로를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것만해도 명예회복 된 겁니다. 이제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인 훈장 하나 달았으니 박수 한번 쳐줘요. 아이고 국가 용자를 지갑종 그 형님은 나보고 저 양반이 이렇게 이제 명패를 들고 서 있는데 한 5년 동안을 또 지갑종님 나보고 상군자 저 사람 가짜예요. 만나지 마라. 왜 가짜냐고. 가짜가 5년 동안 이러고 있느냐고 말이야. 이? 자기한테 뇌물 쌀 2가마만 줬으면 해주는데 이렇게 몰라가지고 하여튼 저 다시 한번 정명선 저 호주군 그 구암산 전투의 선전 용사가 요공자가 그 명예 회복을 좀 하기를 좀 기도드리고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저 이사의 안건인 그 보훈처에 전락했던 그 명칭을 우리 저 이풍희 감사님 그냥 항일 순국 열사로 법인인데 호국으로 바꾸는 걸로. 그러니까
정경 부회장님 호국 열사연합 아니면 호국이나 순국은 국자 두 들어가니까. 네, 호국용사 선양회 같은 게 무조건 근데 용사라고 하니까 또 저 독립운동원도 분들 용사가 아니라 또 그걸 빼달라고 그러더라고 또. 그러니까 최초부터 이쪽으로 우리가 넘어올 때부터 명칭을 바꾸자고 그랬대요. 네, 한글이라고 근데 그러면은 본체도 바꾸라 하니까.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각자 이제 명칭 연구를 하셔서 다음 주일날 해서 다음 정부에 이제 명칭은 바로 이제 부름이 바꿔집니다. 어디네. 그리고 하고 또 국가보훈처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사업관계도 동참할 수 있고 재향군인의 창원시립에서는 한 건도 지금 창원시립을 인정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특히 고엽제 전후회에서 또 부대 사업을 하다 부도를 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연구해서 이번 기회에 또 참전 유공자님들이나 유가족들한테 도움되는 일을 좀 많이 해서 어떤 그 국가로서 존경받는 단체가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 그러면 명칭을 일단 바꾸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이사에 결정하겠습니다. 뭐 이사장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장군님께서 지금 저 이사회 9명 중에서 우리 이인삼 장군님, 종재님, 또 우리 김정남 장군님, 박근도 장군님, 또 정주영 부회장님 9분이 계신데 하여튼 다시 이제 9월 7일날 총회 때 다시 이게 좀 해서 운영이사를 좀 많이 높여서 각 도마다 우리 이제 지부가 이번에 용사 선양.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가 뭐 특수한 그 정당을 지지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232개 시군에서 30명에서 50명씩 명단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많이들 뭐 고맙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용감히 싸우시는 어른들 중심 단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우리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가 하던 일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 이진삼 장군님 기념관은 아마 잘 진행되는 걸로 제가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금년 말쯤 좀 예산이 확립이 될 것 같아요. 안 되면 내년 봄에 그래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예산을 가져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5층 건물을 짓는 거 땅은 구역군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 지하 1층 창고, 1층은 이제 그 사무실, 2층은 이지삼 장군 기념관, 그 3층은 또 김정필 총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관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설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한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철 박태준 회장님의 기념관 가보니까 박태준 회장님 개인적인 기념관이지 그 보철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훈처에 이제 등록을 하려면은 국가에 기여한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육군 소령 때 공을 많이 세운 분이니까 그 조그맣게 우리가 그 유령비를 하나 세워서 그 충용탑이죠, 충용탑. 그래서 우리가 기증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드리고 또 다른 뭐 하신 말씀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5월 달부터는 우리 저 성제당 일어나 보세요. 우리 저 도랑하고 그동안 이제 많이 우리가 전국에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니까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엔 단복이 파란 게 나온 게 있어요. 그 유엔 단복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좀 하는 걸로 그리고 또 6월 달에 태풍 전망대가 오픈이 되면은 그 9월 18일 아니 18일 19일 날 그 이재삼 장군이 우리 탑을 세웠던 공적비 대북 응진 보복 작전 이 비석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저 구두로는 10월 18일 19일 날 제막식 하는 걸로 그때 HRD 두 분 그 공덕비하고 우리 두 분 저 한가수하고 저기 우리 저 강남 지부장님 명창님 그 공덕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태풍전망 내 이름은 벌써 잊어먹었어. 한술 명창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걸 좀 명창 김상수. 아니 난 다른 여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닮았길래 우리 어머니가 성이 박신대 김건가 뭐 안경을 쓰니 알 수가 있나? 그래서 그 공이 많은 분들 군의 기여 임원 공연했던 한가수님하고 그리고 김명창님하고 또 이지삼 장군님. 그래서 저기에 빠진 게 보훈처에서는 그 4명의 그 특공대 응징작전에 4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4명이 다 남한의 무장관점 넘어왔다가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걸 특수교육을 시켜서 넘어갔는데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한국 대조원 이름을 넣어서 저 비문에다 새겨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야 이게 총원탑이 됩니다. 그건 개인적인 이진삼 공덕비인데 그 저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돌아가신 분들 이름 그래가 이제 현충탑이 국가 현충실 등록이 됩니다. 모든 탑은
국가 현충 시설로 지정이 돼야 정부에서 지원도 되고 보호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그러면 뭐 우리가 오늘 이사회 상호 명칭 변경하는데 이사회 이상이 없는 걸로 그래서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사회를 마치고 9월 7일 우리 저 정식 또 법인 창립 총회 때 이게 인순계하고 전임 안영철 씨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냥 그 중국의 그 노인의 본인이 중국 한인의 지부장으로 해달라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법인 명칭에는 이사만 넣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5월 10일 날 대통령도 뭐 취임하신다니까 부족한 건 우리 국민 모두가 책임집니다. 물론 지난 건 아쉬움이 있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도 남과 북의 그 소통을 위해서 노력한 건 저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할 것은 0.01%라도 국민 다수가 지시했으면 우리는 따라줘야 됩니다. 우리 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는 보수다 진보다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리는 민족의 정책성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남북 통일을 주관하는 그 민주국가다 이렇게 항상 가지시고 그런 정신하에서 진보다 보수다 그런 개념을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는 미리 빠르게 앞을 가는 선각자를 말하는 겁니다. 보수는 그 고무신 제가 떨어진 거 많이 고무신거든. 보수는 그 보수하는 게 마무리 오사마리 일본말 마무리하는 게 보수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진보다 보수다 남인 동인 서인 뭐 다 풀고 같은 5,172만 명은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 동포다 그런 개념으로 화합을 하는 우리 모임이 돼야 우리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선배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또 오늘 그 공지사항 우리 저 최근병 간사님께서 충청도 이 막걸리 드시면 또 5년 더 산다는데 그러면 이 사장님 또 105세를 사셔야 되는데 그 5년 동안 누가 책임지나 도대체. 하여튼 이 막걸리를 드시고 오늘은 명을 잇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저 이한찬 회장님 감사드리고 그 땅이 하나 나왔는데 아직 안 팔린 땅이랍니다. 거기 사위도 없고 이제 그 누님도 이름 없어. 그동안 찾고 보면 사위가 연상의 사위가 팔아먹고 누님 찾아먹었는데 하나 나온 게 한 7,500평 된대야. 바다 막은 거. 잘 되면 이제 우리가 부자 되는데 뭐 잘 안 돼도 그만이지만 잘 되기를. 우리 이한찬 회장님 빨리 땅 찾으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강학 권수님의 손자가 저러면 되겠습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자꾸 돈을 걷는데 돈 걷는 사람은 세금쟁이라 해서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많이 먹으면 뭐 오래 사니까 하여튼 우리 74세 살으니까 94세 여러분들은 94세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를 보고 잠시 막걸리 중에서 우리 저 제3노조를 만들었던 우리 서울시 공무원 저 정년 퇴임했던 우리 박 실장님 잠깐 좀 설명 좀 드려요. 이끼로 와서 설명드려요. 그래서 이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너무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니까 우리는 이제 제3의 노총에서는 진짜 국민들한테 상생 존경받는 노조가 돼야 되겠다. 박수 한번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노동조합 연맹의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박종성입니다. 저는 그 서울시 전국단위의 공노총에서 조직실장을 해서 전국 단위에서 노조 활동했고요. 현재 지금은 제3노조를 추구한 공공통합노동조합의 기획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운동의 추이는 이 상생에 대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그런 노동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한 축에 우리 그 태역 군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노동조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일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다음 주 수요일에 제가 안을 만들어서 보안팀께 제출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된 뒤에 노조는 가급적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물론 이제 준비를 해서 결정되겠지만은 전제기념관 큰 홀에서 전 매스컴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출범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중요한 거는 노동법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근로 하든 근로자의 위치는 노동자의 위치로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역하신 분들이 어디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자의 위치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퇴역하시는 분들 가칭 대한민국 퇴역 군인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현재 군인에서 대한민국을 그래서 이바지하는데 노력했던 열정을 다시 퇴역하는 군인들이 앞장서서 큰 줄기에서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임의 그런 줄기를 되기 때문에 준비하겠습니다. 장군님은 예비역이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예비역은 전쟁 나면 저 총알바지 가야 되니까. 뭘 따라오는 의지 없네. 아, 장군님은. 29일날에 몇 시까지 가요? 네, 참 요거 29일 날 공지상 3시 반까지 그날 장관하고 참모총장이 온다니까 가서 우리 자리를 다 준비할 테니까 3시까지 국립묘지로 와주시면은 우리 회원들만 초청이 됐으니까 그다음 저 국방부 장관 이름 누구지? 이름도 까먹었네. 네, 그 친구하고 여기 남영신 삼사단장이거든. 꼭 와달라니까 장군님은 나 모르게 맛있는 거 잡수러 간다니까 빼고 우리끼리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장군님 참석 안 하신 걸 감사의 박수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모임이 있으시다 해서 또 이제 현재 정부의 마지막 일어나는 그거를 제막식을 6.25 때 허락했더니 문재인 정부는 그런 거 땡겨서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아직 마무리 했던 게 아닌데 모든 건 나 있을 때 잘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국민이 알아줘야지. 그나마 그래도 3만 구의 그 납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열반하고 잡고 오시면은 국민묘지를 모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명의 시당 판들이 빚을 세울 때 예. 그 매니분은 안 되는데. 그건 이제 그때 얘기예요. 그때 가서 이제 그때 기도할 때 이제 11조 내잖아. 11조 낸 사람만 탑을 주면 됩니다. 아, 돼지고기를 좀 가져와야지 안 돼. 돼지고기 그럼 그때 내 표정만 어떻게? 잡아줄게. 돼지 한 마리. 소고기를 어떻게 돼지고기 가져와야지? 아, 돼지고기가 되겠어요. 아, 손님들 많이 오니까 버텨야 돼. 어떤 식사가 왔으니까 그러면 자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앉아 계세요. 앉아. 어. 아빠 줘야지. 간단하게 우리 돌아가신 이제 월보 대령님의 영면을 위해서 같은 전우가 한번 부르실까? 자, 반동은 천당에서 기으로 하나, 둘, 셋, 넷. 전우의 식세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하위의 피에 그친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의 잘 자라. 그래서 돌아가신 오보 대령께서 여러분께 굉장히 감사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4월 4조 후궁 영웅 번화식과 주도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